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19일 밝혔다. 원자로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엔진을 돌리는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인 우라늄을 한번 넣으면 수년간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 순방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것이라며 알파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말했다. 적절한 때에 합의 내용 공개 예정. 농축 우라늄 연료 도입도 협의 계획. 다른 고위 관계자도 그동안 한미 간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를 긴밀히 논의해왔고 이미 실무선에서는 논의가 끝났다며 유엔 총회 기간에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 뒤 적절한 시점에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 도입은 뉴욕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과제로 역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이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합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덩치 큰 핵추진 잠수함 러시아 33,800톤 최대. 서울 위험 없는 군사 옵션 정밀 타격 참수작전 EMP탄. 한반도 주변의 핵장착 전략기 잠수함 배치 미 상원 트럼프의 권고.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한 이유는 핵 확산을 정책 기조로 한 미국의 암묵적인 반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하면서 한미 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공감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선 오랫동안 수중에서 매복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른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 때 핵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단장을 지낸 문근식 예비역 대령은 핵추진 잠수함은 물과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하기 위해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장보고급 잠수함의 경우 최소 하루 한 번 나와야 하는데 잠수함은 수상에서 가장 탐지되기 쉽기 때문에 작전 반경에 제한이 있다. 양국은 한국의 외교부 차관과 미국의 에너지부 부장관으로 구성된 고위급 위원회를 열어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할 우라늄을 한국에 제공하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 따라 우라늄의 군사적 사용이 제한된 상태지만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농축률 3에서 5%의 우라늄은 미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핵무기를 만드는 것만 금지했을 뿐 원자력 발전이나 군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까지 불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취임 전인 지난 4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언급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검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19일 밝혔다. 원자로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엔진을 돌리는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인 우라늄을 한번 넣으면 수년간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 순방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것이라며 알파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그동안 한미 간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를 긴밀히 논의해왔고 이미 실무선에서는 논의가 끝났다며 유엔 총회 기간에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 뒤 적절한 시점에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 도입은 뉴욕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과제로 역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이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합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반도 주변의 핵장착 전략기, 잠수함 배치 미 상원, 트럼프의 권고.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한 이유는 핵 확산을 정책 기조로 한 미국의 암묵적인 반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하면서 한미 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공감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선 오랫동안 수중에서 매복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른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 때 핵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단장을 지낸 문근식 예비역 대령은 핵추진 잠수함은 물과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하기 위해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장보고급 잠수함의 경우 최소 하루 한 번 나와야 하는데 잠수함은 수상에서 가장 탐지되기 쉽기 때문에 작전 반경에 제한이 있다. 양국은 한국의 외교부 차관과 미국의 에너지부 부장관으로 구성된 고위급 위원회를 열어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할 우라늄을 한국에 제공하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 따라 우라늄의 군사적 사용이 제한된 상태지만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농축률 3에서 5%의 우라늄은 미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핵무기를 만드는 것만 금지했을 뿐 원자력 발전이나 군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까지 불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취임 전인 지난 4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언급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검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9일 한미 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이 보도한 한미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금까지 양국 간의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이루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추진 잠수함 문제와 관련해선 실무 합의도 없다. 정상회담 시에도 이것을 의제로 다룰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기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첨단 무기 강화 등에 대해 원칙적인 표현을 양 정상 간 통화를 한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실무 협의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협의와 합의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번 정상회담 시에도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효과적 대응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 자체적인 억지 및 방위 능력과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미사일 지침 개정과 첨단 무기 보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협조의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 관련 협력을 더 긴밀히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었다. 양 정상은 당시 유엔 총회에서 다시 만나
북한 핵 및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반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또 충분히 실패를 두려워 말고 도전하는 방식을 갖는 것이 우리 시대의 당연한 과정이라고 본다. 진행 상황으로는 2014년부터 200억 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8조 원을 투입해 한국형 전투기 180여 대 양산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KF-X 사업은 2018년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까지 상세 설계를 진행해 2021년 시제 1호기 출고, 2022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5년 양산을 시작하여 2026년부터 실전 배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걸 타고 엄청난 속도로 하늘을 날 공군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존경스러우면서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차적으로 120대를 도입할 예정이고 향후 F-16CD 계열 대체 물량을 고려해서 최대 250대 이상 도입을 예상 중이라고 합니다. 체급은 중형 전투기예요. 기관포는 F-22와 FA-18EF에도 적용한 M61A2 20mm 발칸포가 탑재되었다. 최대 무장량은 약 17,000파운드이며 AIM-9X, AIM-120, SDB, CBU-105, JDAM, LJDAM, LGB, AGM-65 등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다. 수출을 고려하여 미 국제 무장 외에도 KEPD-350 타우러스, 아이리스-T, 위티어 등 유럽제 무장과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II, KGGB 등 국산 무장도 인티할 예정이다. 하드 포인트는 주입 하단에 6개, 동체 화단에 4개로 총 10개이며 동체 화단의 하드 포인트는 반미립 무장용 MEL이다. 위티어나 AIM-120, M-남 미사일을 4발 탑재할 수 있다. 위 내용은 사전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모르는 단어가 넘쳐도 정말 엄청난 전투병기라는 건 그냥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센서 및 통전 장비입니다. AESA 레이더, IRST, EOTGP, EW 스위트 이런 부품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에 걸맞는 장비들이 있어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탐지, 추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많아서 안전하고 강력한 무기라고 합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의 성능들이 많은데 무엇보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신형 5세대 전투기가 생긴다는 사실이 뭔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응원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분류는 다목적 전투기로 좌석은 단좌 및 복좌입니다.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0 4G200XE를 사용하고 추력은 도저히 모르겠네요. 히읗. 전폭은 11.2m, 전장은 16.9m, 전구는 4.7m, 날개 면적은 46.5제곱미터입니다. 공허 중량은 12,000kg, 최대 이륙 중량은 26,000kg, 최대 탑재량이 7,700kg, 연료량은 5,500k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도 점점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소개하는 간략한 정보들 이외에도 사전 등에서 더 자세하고 상세한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은 검색해보시면 더 전문적인 지난번 공군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최근 일본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신의 전투기 F-22 랩터의 도입을 추진하고 중국이 젠 13, 14 등 스텔스 기능을 갖춘 신해기를 개발하고 있어 동북아에서 공군 전력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지난번 노 대통령이 동북아에 멈추지 않는 군비 경쟁에 우리도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밝힌 적이 있듯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으로 우리의 안보와 군사력을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우리도 2010년 중반에는 차세대 전투기인 F-15K와 5세대 전투기로 불리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신해기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공군은 T-50 개발로 기술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 20여 년 안에 현재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5세대 전투기급의 최신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계획이 발표되어 국내외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사회 일부에서 이러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분분한데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과 패권주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5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우리의 영공,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미래 공군 전력의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보며 지금까지 T-50 사업에서 보여 왔듯이 이번 KF-X 사업 역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군을 신뢰하고 성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